저기 샤랄라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재동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뭐 저기 그 쉬는 날인데요. 원래 오늘 방송 안 하는 날인데 좀 이슈들이 많길래 좀 방송을 열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오늘 뭐 이제 다 쉬는 줄 알고 아마 방송 안 하실 줄 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마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마 저기 2002 월드컵 이후로 아마 가장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사람들 별로 안 들어오실 거란 얘기예요. 근데 아무튼 방송을 열었다는 얘기는 뭐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으니까 열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녹화를 다 남겨놓을 테니까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참고를 좀 하셔서 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기 연휴 3일 동안 연휴였는데 잘 보내셨지요? 네. 또 오늘 밤에 또 저기 중부지방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아무튼 비 피해 없도록 네, 잘 저기 뭐야 주의를 좀 많이 하시고요. 네. 일단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3일 이제 쉬는 동안에 이제 뭐 미국 증시도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미국 증시도 좀 체크를 좀 해드려야 됩니다. 왜냐면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내일 또 바로 시작하면 또 우왕좌왕할 수 있기 때문에 시황 얘기 먼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기 대통령이 8.15 경축사 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증시에 반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좀 체크를 해드릴 거고 뭐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하지만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죠. 잘 아시죠? 빌 게이츠 이 사람이 지금 오늘 우리나라에 왔거든요. 방한을 했는데 내일 저기 대통령 만난다고 합니다. 용산에서. 그래서 이제 그 관련돼서 뉴스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 뭐 관련주들이 뭐가 있을지 그것도 얘기를 해드릴 거고 되게 많죠,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대만 있죠. 대만에 지금 지난 8월 2일, 3일 네, 그때 이제 대만에 잠시만요. 예, 목소리 잘 들리시면 일반 한번 찍어주세요. 네. 네, 잘 들리시죠? 아, 예. 네. 예,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네, 미국 이제 국회의원들이 대만 하원 의장이 이제 방문하고 나서 떠난 지 한 10일 정도 지났는데 요번에 이제 미국도 의원단 5명인가요? 요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요? 대만을 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중국이 또 가만 안 있겠죠, 그죠? 물론 뭐 크게 뭐 할 것도 없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관련주들이 또 몇 개 있어서 그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마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 끝낼 수도 있어요. 제 방송 끝나면 또 김 실장님이 또 방송하신다고 또 김 실장님도 오늘 저기 쉬시는 날인데 뭐 이슈들이 많으니까 또 방송 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쭉 지금부터 열심히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뭐부터 지수부터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네.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손절도 참 많이 했죠, 그죠? 근데 잘 보시면 자, 이렇게 끝났죠. 자, 잠시만요. 예, 나이자님도 어서 오세요. 일단은 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금요일날, 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에서 2% 이상 급등 마감했고요. 네, 예쁘게 잘 끝났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네, 다우 지수도 이제 1.2%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아주 잘 회복이 되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여기죠.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올해 처음 한 게 언제예요? 3월 달이에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2월 말에 저점 찍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2월 말에 급락했을 때 이유는 뭐였죠?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 않습니까? 그 일 터졌을 때가 여기 저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막상 3월 달에 처음으로 했을 때는 올라갔고요. 네. 거기를 완벽하게 아주 예쁘게 회복을 시켜놓은 겁니다. 비관론자들이 6월 말 7월 달에 이제 거품 물었던 게 그죠? 네. 참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무튼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다우지수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따라서 회복이 잘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노력을 좀 많이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도 아까 보신 것처럼 2% 넘게 올라왔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작년 2월 말 아니면은 이제 3월 달이 저점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미국 첫 금리 인상, 러시아 전쟁 터졌을 때 그 이상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지금. 뭐냐면 조정 끝났다는 소리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약세장 소리를 듣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절을 많이 했는데 약세장이 아니었다고, 그죠? S&P 500 지수도 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금리 인상 전후 저점을 돌파해서 아주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올라오면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더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비관론자들이나 이제 심리가 완전히 꼬인 사람들은 이거 보고 안 들어와요. 왜냐면 또 떨어질까봐. 아, 지금 너무 비싸다, 싸게 사야 된다, 그래서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가난해져요. 왜냐면 주식도 없고 기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뭐라도 들고 있든지, 그죠? 기회라도 잡고 있든지 그래야지 되는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좀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보세요.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그죠? 우리나라는 2월 말 3월 달 저점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우리는 지금 그냥 미국처럼 가려면 우리 다 여기쯤 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2,600에서 2,700 정도는 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2,500에 있으니까, 그죠? 네. 더 분발해야 되겠죠. 아무튼 최근에 그래도 열심히 나름대로 올라왔어요. 여기에서 7월 달에 너무 안 올라와서 그래요. 네. 그 영향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나름대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잘 따라하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이제 그 지난주에 미국 증시는 아주 잘 끝났고요. 오늘 이제 월요일이니까 중국이랑 이제 일본 증시는 열렸는데 중국은 오늘 그냥 뭐 큰 등락 없이 그냥 조용히 끝났고 일본은 오늘 1.14% 이제 급등하면서 끝납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가 미국이 금리 인상 처음 했을 때, 그죠? 그때 여기였거든요. 여기 안에 갇혀 있다가 지금 거기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박스권 조정을 이제 돌파하면서 이제 치고 나가는 거죠, 그죠? 네. 이쪽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잘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지수 걱정은 이제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이제 미국,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다음 요즘에 또 뭐 이상 기울에서 또 그런 얘기도 많이 있고 그러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또 이슈가 생기면 증시가 좀 출렁이면서 약간 누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또 호재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이제 휴전 협상에 들어가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휴전 협상은 언제 들어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휴전 협상이나 이런 데 들어간다고 만약에 그런 뉴스가 나오면 호재가 되겠죠. 네, 그럼 또 증시가 더 폭등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증시가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방향이 또 이렇게 바뀌거나 뭐 아니면 또 방향이 잡히면 계속해서 이제 체크해드리면서 얘기해드릴 테니까 저녁 방송 꾸준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수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제 그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얘기를 쭉 해드릴게요. 요즘에 대형주보다는 테마주도 좋아하시죠? 맞으면 1번 한번 찍어보시고, 네. 한번 찍어보세요. 네. 대형주보다는 테마주 위주로 좀 더 좋아하시죠? 네. 오늘은 저기 테마주 위주로 얘기해드릴게요. 네.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제 이틀 동안 공개방송 진행하는데 공개방송 때도 얘기를 많이 해드릴 건데 오늘은 일단은 이제 쭉 제 3일 동안 쉬시는 동안에 어떤 이슈가 좀 있었는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비 얘기부터 해볼까요? 뭐 뉴스 이제 다 보셨겠지만 이제 오늘 밤부터 뭐 중부지방에 이제 비가 많이 온다고 하죠, 또 그죠? 지난번처럼 많이 올지는 모르겠으나 비가 또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많이 와서 또 어딘가에 이제 또 피해가 많이 또 발생을 하면, 그죠? 네. 물론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네. 근데 이제 테마주가 주식 얘기만 할게요. 네. 또 뭐 비 많이 오는데 또 테마주 가는 거 얘기하면은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 막 피해 있는데 테마주 얘기한다고 막 또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제 방송을 왜 들으세요? 우리 웃으면서 얘기하죠, 그죠? 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비 피해가 없어야죠, 그죠? 근데 테마주가 생긴다니까요. 근데 이제 막 그런 거 하면서 막 그 테마주 하시면서 그런 거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따지시는 거는 좋아요. 근데 제 방송 왜 보시냐고요? 그런 얘기를 잘 해드리니까 좋아서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정치 얘기를 대놓고 이렇게 뭐 편가르기나 그런 걸 하진 않지만 정치 얘기가 나오던 그죠? 아니면 뭐 외교, 뭐 안보, 뭐 이런 이제 그죠? 이런 재해 이런 얘기 나올 때는 종목들이나 테마주 흐름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그냥 사심을 버리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네. 미리 이제 얘기해 드리고 이제 하는 거예요. 네. 이따가 대만 얘기하고 빌 게이츠 얘기할 때도 똑같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빗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비가 만약에 많이 와서 어디에 이제 피해가 많이 이제 발생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제 정부에서 이제 아니면 이제 서울시나 어디 이런 데서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죠? 그러면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빗물 관련 테마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원래는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옛날에 이제 장마 수혜주나 아니면 이제 홍수 수혜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게 터지면 보통 이제 어떤 게 많이 갔냐면 효성OMB가 갔어요. 요번에는 안 가죠. 이게 원래 그 비 피해가 심하게 발생하면 가는 게 효성OMB, 조비 뭐 이런 거예요. 대유 이게 다 비료 주지 않습니까, 그죠? 네. 경농 이런 게 많이 갔어요. 많이 갔었는데 요번에 이제 비 많이 올 때는 이게 안 갔어요. 왜냐면 원래 이제 비가 많이 오면은 도시 지역은 좀 안전하고 보통 이제 그 농작물 그 농촌 쪽에 그죠? 네. 피해가 또 발생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홍수나 이런 게 오면은 그 이런 이제 비료주들이 많이 갔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서울 그것도 도심 한복판 특히 강남 쪽에 이제 비 피해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료주나 이런 농업 관련주가 간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게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움직였던 게 우엉개발 이런 거잖아요. 빗물. 네. 빗물 테마 수혜주인데 이게 그 지난주 목요일 날 네. 급등했었죠. 네. 빗물 서울시장이 이제 서울시장 오세훈 씨가 과거에 추진했었던 그죠? 네. 그 빗물 터널 이제 그걸 다시 이제 시행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공사 규모가 1조 5천억 원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1조 원 이상이면 굉장히 큰 공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와서 급등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목요일날 급등했다가 그죠? 네, 상한가는 못 갔지만 그죠? 긴 꼬리를 단 이제 이런 뭐 그런 이제 뭐 캔들 자체만 보면 안 좋게 보이실 텐데 이렇게 끝났는데 그 다음 날 보면 어때요? 조용히 쉬면서 끝났죠. 네. 안 끝났다는 뜻이에요. 안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내일 사도 될까요?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무료 정보 추천 안 하니까. 근데 왜 얘기해 드리겠어요? 테마주 흐름을 잡아 드린다니까요. 네. 무료 방송에서 절대로 저는 무료 추천 안 합니다. 이거 사라고 설령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도요. 설령 얘기해도 무서워서 못 사십니다. 윗골이 길게 다는 이제 음봉이고 거리가 터진 걸로 보일 거기 때문에 그냥 어디 무료 방송에서 배우신 그런 기법으로는 절대 이거 손 못 잡으십니다. 무서워서 손이 안 나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라고요. 아셨죠? 네. 어쨌든 보시면 이제 목요일 날은 급등했다가 실패했는데 금요일 날은 쉬었어요. 그러면 요거랑 이제 비슷한 친구들이 있겠죠. 유보태. 여기도 보면 들었다 놨다 그죠? 네. 그날 화성밸브라고 같이 갔던 게 있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금요일날 급등했는데 이건 또 다른 재료가 나와서 급등했던 거고. 네. 아무튼 지금 이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빗물 터널 관련주들이 아직 살아있어요. 이해되셨으면 저기 7번 찍어주시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안 끝났다. 근데 이제 내일 많이 갈지 뭐 안 갈지는 비가 얼마만큼 오느냐 그걸 제가 모르잖아요. 그죠? 네. 내일 비 피해가 얼마나 있을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정부에서 갑자기 어떤 발표를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면 돼요. 네. 참고하시고 네. 아무튼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이제 그러면은 관련주들 움직일 수 있어요. 네. 아직 살아있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화성밸브는 이제 다른 이슈가 있어서 간 거니까 이건 됐고 대표적인 게 우엉개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대만 그 뉴스를 보시면 대만의 그 언제예요?
8월 2일하고 3일 그때쯤에 미국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대만을 방문하는 바람에 중국이 굉장히 격렬하게 저항을 했다기보다 그냥 반응을 했죠. 네, 입으로만 가만두지 않겠다, 태워버리겠다 이러면서. 네. 하여튼 이 공산당들은 불을 좋아해요. 뭐 승질나면은 맨날 태워버리겠다. 북한에서도 옛날에 우리나라 보고 이제 서울 불바다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잘 아셔야 돼요. 공산당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잡을 때, 그죠? 네. 국민들 선동해가지고 누구예요? 잘 사는 사람들, 그죠? 네. 화형 있잖아, 화형. 네. 공개 처형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고.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지금 그 낸시 펠로시 이 사람이 떠나고 나서 10일 정도 지났는데 여기 지금 그 미국 의원 한 5명 정도가 여기 대만에 또 들어갔어요. 대만을 방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이 또 반발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대놓고 미국한테 못하고 대만 주변에 또 실전 훈련을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이게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로 따져. 제가 자꾸 중국을 개에 비유하죠. 그냥 짖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무섭고 너무 힘드니까 짖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개는 잘 안 짖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자꾸 짖는 거예요. 꼬리 숨기고, 그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오늘 나온 기사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가 움직이겠어요? 미중 갈등 수혜주가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내일 요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자, 갈 수도 있는데 안 갈 수도 있는데 자꾸 이렇게 표현하죠.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일 아침에 이제 어떤 게 제일 세냐가 아니라 제일 세냐를 이제 세력이 판단하고 움직일 거예요. 네. 그 여러 개를 지금 쭉 얘기하는데 지금 재료가 센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세력이 무슨 카드를 뽑아서 쓸지는 몰라요. 저희 집 근처에 그 아주 맛있는 그 뭐예요? 일본식 그 갈비집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 가면은 일식집인데 가면 네. 그 서빙하는 아가씨 와서 젓가락을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젓가락을 고르라고 해요. 그런 데 있잖아요, 그죠? 네. 이 중에서 뭘로 드시겠습니까? 그런 거죠. 저는 그런 상관없는데 아무튼 골라야 돼요. 그냥 아무거나 주면 좀 좋겠는데 젓가락을 고르는 게 있어요. 그런 식당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세력이 내일 아침에 탁 펼쳐보고 오늘 무슨 젓가락으로 밥을 먹을까, 고기를 먹어볼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일 이게 테마가 형성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내일 또 공개 방송 할 거니까 낮에 들어오시면은 또 이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또 세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죠, 그렇죠? 네. 아무튼 이제 대만하고 이제 중국 여기 사이에 또 갈등, 미국이랑 중국 간의 갈등이 이제 고조되니까 뭐가 움직이겠습니까? 히토리겠죠. 히토리. 그죠? 우리 방은 다 갖고 있어요. 히토리 관주 다 갖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히토리 관련주들이 움직일 거예요. 네. 참고하시고. 히토리 관련주들도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까지도 얘기해드렸지만 아직 안 끝나고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제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시간이 몇 시야? 30분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빌 게이츠가 누군지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네. 빌 게이츠가 이 사람이 이제 방한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이제 왔어요. 왔는데 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오늘 방한을 했는데 내일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 만난대요. 대통령도 이제 만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 만나면 뭐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백신, 그죠? 네. 백신이요. 네. 빌 게이츠가 백신 좋아하는 거 아시죠? 아시는 분들 1번 한번 찍어보시고 네. 귀찮으시면 안 찍으셔도 돼요. 어지간하면 찍으시고 네. 다 아시죠? 저만 아는 거 아니죠, 그죠? 이 사람 백신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뭐 음모론 그것까지 잘 모르겠고 네. 백신 좋아하잖아요, 이 사람,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나라가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정권은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는 하는데 강제는 안 해요. 강제는 안 한다고.
그리고 이제 그 기사 보셨죠? 요즘에 우리나라 기사 보면 좀 답답한 게 뭐냐면 뭐 그런 뉴스 많이 나오죠. 뭐 코로나 확진자가 뭐 10만 명이 넘어섰다 뭐 이런 기사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뭐 중증 환자 뭐 몇 명이다 계속 나오고 자꾸 이제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요. 네? 자꾸 코로나 위험하다고. 근데 미국 있죠, 미국. 미국은 코로나 거리두기 끝냈어요. 아세요? 여기 뭐 이데일리 뉴스도 있고 쭉 있는데 YTN 거 보실래? 북한이구나 잠깐만. 심지어 북한도 코로나 종식됐다고 선언했거든요. 북한도. 네. 물론 다 믿을 게 안 되지만. 네. 근데 여기 보시면 미국 있죠. 우리나라 미국을 좀 참고해야 되니까. 미국 그 유명한 데잖아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라고 하죠. 여기에서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를 공식 해제했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바이러스와 함께 오래 살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러니까 마스크 벗어라 이제. 그죠? 네. 확진자는 이제 좀 쓰라고 하고 네? 밀접 접촉자의 선제적 격리와 뭐 정기 검사,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조치도 삭제했다잖아요. 어디요? 미국도. 네? 미국도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나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뭐 코로나 확진자 몇 명이다 위험하다 자꾸 막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처럼 자신 있는 민족도 없어요. 맞으면 2번 찍어주세요. 아 이건 한번 찍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잘 씻어요. 네, 되게 잘 씻지 않으세요? 네, 되게 잘 씻어요. 씻는 거 하나는 정말 잘 씻는 민족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저 조선시대 때는 잘 안 씻었다는 얘기도 있긴 있던데 아무튼 지금은 되게 깨끗해요. 잘 씻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런 거 잘 안 걸려요. 손도 얼마나 자주 닦습니까? 그죠? 네. 아무튼 코로나 얘기 나오면은 적당히 그냥 읽고 넘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읽고 그냥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바는 다 틀리실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생각하는 게 더 옳은 게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이제 참고만 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라고요? 주식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는 거니까 예, 참고해서 들으시면 돼요. 아 그래도 백신은 맞아야 됩니다. 맞으세요. 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꾸 언론에서 코로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코로나 테마주가 형성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뭐냐면 이거는 계획이 없던 건데 미국에 노바백스 아세요? 노바백스 백신 회사 중에 하나죠, 그죠? 노바백스 주가가 최근에 폭락했었어요. 네. 8월 9일날 30% 가까이 폭락했었거든요. 대량거래 터지면서. 왜 폭락했는 줄 아세요? 네. 백신이 별로 안 팔릴 것 같아서.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백신이 잘 안 팔릴 것 같아서 폭락했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하고 그러면 뭐 백신 맞으라고 하겠어요? 마스크도 뭐 벗고 다니라고 했는데, 그죠? 여기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뭐 그죠? 모더나 이런 거 다 확인해 보면 돼요. 모더나도 주가가 그렇게 큰 힘을 못 써요. 이러고 있다니까. 우리나라 셀트리온이 훨씬 나아요 지금. 요즘에는. 파이저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참고하세요. 노바백스가 최근에 30% 폭락했어요. 자 어쨌든 뉴스 이거 다시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를 방한을 했는데 백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백신 얘기보다 소형 모듈화 원전, 그러니까 SMR이라고 불렀죠. 이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클 것 같다고 지난주에 우리 회원들한테 라이브 회원들한테 낮에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저녁 방송 때는 원전 테마주 얘기를 안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죠. 왜 얘기를 했겠어요? 실수로 우리 방에 있는 종목을 제가 노출시킬까봐. 전문가는 항상 말 조심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제가 말 잘못해서 우리 방 종목 살짝 비추기라도 할까봐 내가 말 조심하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지난주에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온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뭐라고 말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저는 궁예가 아니라서 관심법이 없어요. 궁예 아시죠? 네. 관심법이 없어서 무슨 말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백신 얘기는 해도 우리나라에서 별로 먹힐 것 같지도 않고, 그죠? 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여기 보시면 이제 기사가 이런 게 나올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이 온다고 하면 기자들이 기사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뭐라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요즘에 이제 백신은 끈 떨어진 영 같고, 그럼 뭐 얘기할까? 소형 모드라 원전? 이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방한한다고 딱 하니까 이제 오늘 왔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기사 나왔잖아요. 채태원, SK 채태원 회장이랑 빌 게이츠 손잡았다. 620조 원 차세대 원전 모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SMR 이거거든요. 소형 모듈 화학 원전.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뭐 쭉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이제 테마주가 움직이겠냐. 작년에 전 정부 전 대통령이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방문했었죠, 그죠? 그때 갔다 오면서 한 게 뭐예요? 미국에서 우리나라한테 요구했던 게 우리 같이 이제 앞으로 원전 같이 하자 그랬거든요. 그게 SMR 소형 모듈화 원전이었고, 거기에 빌 게이츠가 옛날부터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계속 추진되고 있고요, 그죠? 네. 그래, 그때 그래서 이제 테마주가 움직였었냐? 움직였었어요. 그 당시 움직였던 테마주는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더 이상 못 갈 정도까지 다 올라갔는데 거기서 또 갔어요. 상한가 치면서. 누구 때문에? 빌 게이츠 때문에. 빌 게이츠가 소형 모듈화 원전 얘기했다고 또 갔어요. 막 날라갔다니까요. 그럼 요번에 또 갈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왠줄 아세요? 1년 전에 갔었거든요. 그게 작년 6월 달쯤에 갔었어요. 지금은 8월 달이잖아요. 그럼 1년 넘게 못 갔다는 소리예요. 중간에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정부 정책 수혜주로 올라가긴 했었는데, 여태까지 작년 초부터 현재까지 원전 테마주가 제일 많이 갔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빌 게이츠 SMR 얘기 나왔을 때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종목은 얘기 안 해드릴 텐데 여기까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윤석열 그 대통령 그 전에 대선 후보 수혜주로 간 거보다 빌 게이츠 영향으로 간 게 더 컸었어요. 난 얘기해 드렸어요. 네. 얘기해 드렸다. 속으로 그러실 수 있겠다. 아, 진짜 짜다. 종목적 얘기 중에 어떻게 덧나나? 예, 덧나요. 왜 덧난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네. 예, 진짜로 덧나요.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덧낸다니까요. 뭐 얘기만 조금 살짝 해드리면 갖다 질러버려요. 신용, 미수, 몰빵, 자기만 좀 사뭇도 몰라요. 또 옆에 친구, 뭐 와이프 다 데리고 와요. 종목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저는 떠있는 급등있는 종목들 설명 잘 안 해요. 바닥에 있는 거 얘기하죠. 바닥에 있는 거에다가 신용, 미수, 몰빵 치고 친구도 다 데리고 들어오면 그 종목이 가겠습니까? 망가지죠. 그러니까 원전 테마주가 갈만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에서 사놓은 게 있다니까요. 대형주도 있고요, 중형주도 있고 소형주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뭔지 궁금하시죠? 다 사놨어요. 네.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혹시라도 내 입에서 뭐 비싼 말 나올까봐. 가끔씩 이제 회원 가입하신 분들이 가끔씩 얘기를 해요. 무방에서 얘기하시길래 내가 찾아봤다. 아, 요거겠다 싶어서 찾아가지고 막 했다고. 그런 얘기 해주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말조심을 더 합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은 종목들이 수급이 평소보다 약하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조금만 건드리면은 종목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거니까 저보고 너무 야박하다 하지 마세요. 그게 뭘까 찾아낼 시간에 그냥 회원으로 들어오세요. 회비 얼마 하지도 않는데, 그죠? 네. 이해를 하세요. 네. 야박하다고 하지 마시고. 아무튼 빌 게이츠가 SMR 얘기했을 때 원전 테마주가 제일 많이 갔어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에 쳐보시라니까요. 네이버에 뭐라고 쳐요? 빌 게이츠라고 딱 쳐볼게요. 네이버에 쳤어요. 딴 거 안 치고 그냥 빌 게이츠라고만 쳤습니다. 네이버에 무슨 기사 나와요? 채태원 빌 게이츠 손잡았다. 620조.
근데 이거는 이제 중앙일보고 채태원, 빌게이츠, 조선비즈, SMR 동맹, 한국경제 메인 뉴스들 아니에요? 3시간 전. 국회에서도 연설한답니다. 감염병 국제공조. 이게 뭐겠어요? 나 전 세계 백신 팔 건데 같이 좀 도와달라 그 소리겠죠? 네? 그 소리가 그 소리죠. 코로나 대응 국제공조위에 뭐라 말합니다. 근데 요것도 이제 되지만 요거 아니 그렇지 백신 아니면 이제 요거라고 둘 중에 하나예요. 잠깐 저기 이 얘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들어온 얘기라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원숭이 두창 아시죠? 원숭이 두창 그 프랑스에서 개한테 감염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 대놓고 쳐볼게요. 프랑스 반려견 이거 동성연애자들한테 거의 전염되는 거예요. 이거 네, 나오네요. 프랑스에서 반려견이 원숭이 두창에 처음으로 감염됐답니다. 나오죠. 프랑스에서 동성애 남성들이 키우던 반려견 확진. 네, 그 에이즈 같은 겁니다. 네, 남자들끼리 성관계할 때 이게 생긴다네요. 네. 근데 걔한테 왜 옮겨졌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더러운 얘기라서 할까 말까 고민했다고. 개랑도 했을 수 있습니다. 수간이라고 해서 동성애자들이 수간도 자주 합니다. 수간,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 안 가시죠? 근데 유럽에서는 이게 흔한 일이랍니다. 짐승이랑. 더러운 얘기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왜 했을까요? 내일 원숭이 도장 테마주가 움직일 수 있어요. 재료가 되게 많아요. 안 끝났어요. 되게 많다니까요. 아까 제가 그 원전 테마주 얘기 꺼냈으면 아마 9시 이전에 안 끝났을 겁니다. 원전 테마주만 해도. 종목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대만 히토류도 지금 종목 얘기 안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 방에서 몇 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요즘엔 종목 갖고 있는 거 약간 좀 노출될 것 같으면 얘기를 잘 안 해요. 빗물 테마주 얘기할 때 우원개발 하나 딱 얘기하고 치우죠. 왜 그러겠어요? 우리 방 종목이 또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방 종목은 아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우리가 그 종목들을 다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놓은 게 있어요. 회원들이 이제 딱 보고서 뭐 어떻게든 요리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영향 줄까봐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무방에서 자기 자랑하려고 종목을 너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특히 이미 뭐 수익 다 내고 판 거 그냥 겸손하게 몇 마디 하는 건 상관없는데 회원들 들고 있는 종목 이제 대놓고 노출시키거나 알아듣게끔 얘기하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항상 제가 이 얘기 하죠, 그죠? 왜냐면 그러면 다 힘들어져요. 첫 번째, 종목 망가지면 회원들 힘들죠. 두 번째, 저도 힘들죠. 세 번째, 몰래 산 여러분들도 힘든 거예요. 누구도 힘들어요? 세력도 힘든 거예요. 왜냐면 다 망쳐놨으니까 다 힘들어요. 증권사도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아니 세력도 매매를 좀 해야 되고, 그죠? 네. 뭐 여러분하고 우리 회원들 다 매매를 좀 해야 되는데 종목 망가졌으니까 매매가 안 되니까 수수료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럼 정부도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금이 덜 거치는 거 아니에요. 웃기죠, 그죠? 근데 그게 맞아요. 네. 그래서 항상 전문가는 말조심. 회원들도 유료회원들 종목 받으셨죠? 말조심. 여러분들도 말조심하셔야 돼요. 네. 종목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튼 이제 그 이슈들이 되게 좋은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분 남았는데 숨 차요 지금 얘기. 오늘 왜 방송 열었는지 아시겠죠? 할 얘기 많다니까. 내일 공개 방송할 때 이걸 다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축사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광복절 경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일본 관계 개선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대통령이 이제 뭐 위안부 얘기도 아예 안 꺼냈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계산된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위안부 얘기 그런 거 안 했다고 이제 위안부 쪽을 위안부 관련된 분들이 이제 지금 막 이렇게 좀 화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 마음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해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계산된 행동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말을 한 거거든요. 외교협상 할 때는 저게 중요해요. 네. 할머니들도 잘 돌봐드리고 해야 되지만 네. 외교는 외교니까, 그죠? 네. 아무튼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관계 개선 수혜주가 있냐고요? 있죠. 있는데 저희 방에 또 사놓은 게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뭐 테마가 좀 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은 넘어가죠. 뒤에 거 얘기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북 메시지를 얘기했죠, 그죠? 네, 북한이 네, 비핵화를 하면,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계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잠깐만요.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자, 이 뉴스 볼까요? 담대한 구상을 뭐 밝히겠다고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밝힌 비핵화 6가지 인센티브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오늘 취임식에서 담대한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군사와 정치 분야에 대한 계획들도 전부 마련해 뒀다며 한껏 기대감을 높였지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좀 해봅시다. 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뭐예요? 주입식 교육의 문제죠. 그러니까 잠시 동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오늘 제안을 했답니다. 북한이 받아들인다 1번, 택도 없다 4번. 자, 찍어보세요. 북한이 감사히 받아들인다 1번, 택도 없다 4번. 네. 찍어보세요. 네. 그죠? 네. 4번 찍으시죠, 그죠? 오케이, 맞아요. 네.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죠? 네. 받아들일 리가 없죠. 네. 그러면 생각을 지금부터 해보시죠. 그러면 테마주가 갈 수 있을까요? 이건 번호 찍지 말고 생각을 해보세요. 테마주가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을까요? 갑자기 머리가 막 꼬이시죠? 네. 생각은 이럴 때 하시는 거예요. 자, 테마주가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대북주겠죠, 그죠? 네.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물론 내일 돼봐야 알겠죠. 그러나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점쟁이처럼 이렇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과거에 어땠나요? 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과거에 보수 정권이죠, 지금. 네, 보수 정권일 때 대북주가 잘 갔었어요. 네, 잘 갔었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뭐 천안함 사건이 있고 막 그랬죠. 천안함 폭침대부죠. 갔어요 그때. 갔다니까요 그때. 개성공단 관련주, 금강산 관련주, 뭐 송전업체 많이 갔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난리도 아니었죠. 갔어요 그때. 가스관, 철도, 가스관 이런 거 있죠. 그때 많이 갔었어요. 송전업체도 갔었고. 뭐 DMZ 평화공원 그래서 뭐 지뢰 관련주 뭐 이런 거, 로봇 관련주, 지뢰 관련돼가지고 그런 거 다 뭐 그랬다니까. 갔었어요. 오죽하면 개성공단 폐쇄했을 때 그때도 갔는데 뭐 대보지만 갔었어요. 보수 정권 때 안 갈 것 같죠. 천만에요. 전 대통령 때는 그냥 너무 너무 막 2018년도에 그죠? 한 번에 다 할 것처럼 그냥 평화통일 할 것처럼 막 조국의 통일이 온 것처럼 하도 그래가지고 그때 한 번 가고 안 갔잖아요. 하도 그때 쇼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그때 한 번 가고 안 갔어요. 너무 세게 해가지고. 물론 그 뒤에 조금씩 올라온 적은 있지만 그때는 이제 그거 우리나라에서 쇼를 한번 크게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김정은 그 회담 때문에 한번 또 갔던 거죠. 그게 다예요. 근데 대북 보수 정권일 때 있죠. 대북주 은근히 많이 갔어요. 왜 갔는 줄 아세요? 아니 맨날 뭐 천안함도 막 폭파시키고 막 박근혜 대통령이랑 사이가 얼마나 안 좋았어요. 얼마나 안 좋았냐고. 그래서 그날 갔다니까요. 왜 갔냐면 원리는 간단해요.
전쟁과 평화, 예, 그거예요. 예, 전쟁과 긴장과 그다음에 뭐예요? 긴장이 되면 또 그러니까 수축과 이완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축, 근육이 수축됐다가 다시 이렇게 이완되죠. 심장이 왜 뛰어요? 다 그러니까 의사는 아니셔도 다 아시잖아요. 심장이 왜 뛰어요? 수축, 이완,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펌프질하면서 피를 막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몸에 펌프처럼 그죠? 네. 그런 것처럼 테마주는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보수 정권이니까 얼마나 북한이 겉으로는 뭐 불태워버리겠다, 가만 안 두겠다, 네. 이 괴뢰도당 뭐 보수 괴뢰도당 막 이러면서 막 그랬잖아요. 네. 나는 북한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그 칭송한 사람은 조국 전 장관밖에 못 봤습니다. 이거 잘 모르시던데 그 북한 인민일보에서 조국 그 사람은 되게 위대한 지도자감이라고 추켜 세운 적이 있습니다. 조국 사태로 되게 시끄러울 때. 네. 전 대통령도 그렇게 쌍욕 얻어먹었잖아요. 삶은 소대가리 뭐 이러면서. 근데 그 밑에 있었던 조국 전 장관은 되게 띄웠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감이라고. 그 외에는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들 못 봤습니다. 네. 홍준표 씨는 뭐 네. 홍준표 씨한테는 뭐 진짜 뭐 입에 담지 못할 막 그런 상욕을 하더라고요. 진짜. 네. 홍준표 씨한테. 옛날에 그 보수 저기 대통령 후보였잖아요. 그죠? 탄핵 때. 하여튼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은 극과 극이었어요. 왜 이렇게 칭찬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보수 정권이랑은 되게 겉으로 티격태격하지만 그죠? 네. 뒤로 뭐예요? 북한은 항상 돈 달라고 그래요. 현금 달라고. 국정원장이었던 박지원 씨가 옛날에 그것 때문에 감옥 갔다 온 거 아니에요? 현금 좋아한다니까요.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현금 좋아해요. 캐시. 네. 해킹해가지고 맨날 뭐예요? 비트코인 훔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북한이 이제 우리나라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테마는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그럼 차트를 한번 보시죠. 네.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지금은 저기 됐는데 옛날에 좋은 사람들 이거 무슨 회사인지 아시죠? 옛날 주병진 씨. 여기 보시면 뾰족 솟은 거 있죠? 2011년도에 이게 개성난 관련주였는데 딱 100% 올라간 거예요. 이게 상한가 시원하게 4방 나왔어요. 4방. 그때 15%짜리니까 상한가 4방 나오면서 쭉 올라가요. 왜 갔을까요? 북한 관련주요. 대북주. 누구 때요? 이명박 대통령 때요. 잘 갔어요. 천안함 터졌을 때, 천안함 사건 터졌을 때 그때 여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재 발표했을 때 여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북한 제재 그때 이게 5 이상 하여튼 뭐 그 날짜가 여기지 않습니까? 그거 발표했을 때 내가 아직도 기억나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 군인들 입는 그 항공점퍼인가 그거 입고 용산 전쟁기념관인가 거기에서 인터뷰한 게 아니라 대국민 발표했어요. 북한 제재하겠다. 그래서 폭락했었죠. 근데 그게 바닥이었어요. 그 다음 정권 박근혜 대통령 때 개성공단 폐쇄시켰을 때 그때가 대북주 바닥이었어요. 그때가 절호의 기회였다니. 결국에는 자꾸 올라가요.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왜 이게 왜 가겠어요? 아까 긴장과 이완, 수축 이완, 그죠? 네. 긴장됐다가 약간 또 풀어주고 막. 그러니까 이제 대화, 뭐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겠다,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막 그러다가 이제 또 시간 지나면 이제 옆에서 그러잖아요. 일본이나 뭐 저기 미국이랑 중국에서 대화 좀 합시다. 이러고 이제 대화 기대감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좋은 사람들이 12월 달에 갑자기 상한가가 다 하한가 갔죠. 이때는 상한가가 15%였거든요. 그때 우리 방 보유 종목이었어요. 상한가가 가지고 회원들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감사하다고. 드디어 상한가 갔다. 왜냐하면 산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상한가 가니까 회원들이 그때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점심에 하한가 갔다 왔다니까요. 왜 갔을까요? 김정일이 죽었어요. 하필이면 김정일 죽은 날 상한가 간 거예요. 이해가세요? 상한가 왜 갔겠어요? 그때 육자회담인가? 네. 기대감 때문에 상한가 갔는데 북한에서 갑자기 중대 발표했다고 해서 발표했는데 김정일 죽었다고. 장중에 하한가가 다시 올라오고 3일 뒤에 상한가 한 2방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힘들었어요. 네.
회원들이 얼마나 좋아했었는데 상한가 나왔다. 아무튼 보수 정권 때 김정일이 죽었어도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그러니까 대북주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보수 정권 때 갔다니까요. 네. 그러면 그 가스관, 동양철관 이런 거 아시죠? 네. 옛날 러시아 가스관이었거든요. 네. 요즘에도 차트가 좋네요, 그죠? 네. 여기 어디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전 대통령 때 평화 쇼할 때 여기. 저는 그걸 쇼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항상 그렇게. 저는 2018년도부터 대북주 올라갔을 때 저는 이거 쇼라고 그랬어요. 네. 지금이나 그때나 전 말 바뀐 거 없어요. 네. 이때고요. 자, 문재인 전 정부였으니까 북한을 너무 사랑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이해 가시죠? 오케이. 이거 왜 갔을까요? 이때 누구였는데요? 네. 누구요? 이명박 대통령. 저점 700원. 여기 밑에가 700원입니다. 700원 여기 얼마일까요? 3,300원, 3,400원 몇 배 간 거예요? 거의 5배 가까이. 어마어마하게 날라갔어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 재롱산업이라고 이게 금강산 개성공단 관련주였는데 전 대통령 때 이만큼 갔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때 이만큼 갔어요. 바닥이 여기가 바닥인데 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개성공단 폐쇄. 네? 여기였다니까요. 얼마 안 간 것 같죠? 저점 1,500원, 고점 거의 8,000원이에요. 몇 배 갔어요? 5배. 6개월 만에. 보수 정권 때 대북주 안 간다고요? 누가 그래요? 데리고 오세요. 응? 제가 떼찌해 드릴 테니까. 근데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네? 시간이 또 다 됐네. 몇 시에요 지금? 58분이네요. 마무리해 드릴게요. 아마 잠깐만요. 김 시장님 뒤에서 준비하고 계실 텐데 대북주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아 여기 써있네. 여기 보시면 대북 인도적 지원 수혜주하고 송전, SMR 요거 얘기한다고 하시는데 반도 저기 원전 관련주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고 송전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주 얘기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저 제 방송 끝나면 바로 하십니다 이분이. 네. 그 대통령이 이제 어떤 뉴스를 얘기했냐면 어떤 이제 그런 경축사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방송할 줄 모르셨죠? 오늘 방송할 생각이 없었는데 여기 원래 안 하는 날인데 도움되시라고 연 거니까 오늘 밤에 이제 3일 동안 푹 쉬었을 테니까 어떤 테마주가 있나 잘 찾아보세요. 여기서였죠? 자, 여기 보시면 6가지 인센티브를 얘기했다고 하는데 난 6가지 테마주가 뭔지도 알거든요. 옛날에 해봐서. 자, 빨리 얘기해드리고 마칠 테니까 김 시장님한테 가서 종목은 들으세요. 네. 아셨죠? 보세요.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맞춰서 대규모 식량 공급,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육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자, 돼 있죠? 네. 자, 순서대로 얘기해 볼까요? 대규모 식량 공급 이거 보겠어요. 인도적 지원 여기 있죠. 인도적 지원 뭘까요? 비료. 최근에 비료주 왜 갔어요? 국제 곡물가 급등, 에그플레이션으로 갔죠. 사료주, 비료주, 사료주도 가요. 북한은 옛날에 김일성이 그 국민들을 어떻게 속였는 줄 아세요? 전 인민들 흰 쌀밥에 돼지고기국 그게 먹여주겠다고. 근데 결국엔 그 꿈을 못 이루고 갔잖아요.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이게 뭐겠어요? 옛날 송전 관련주들 뿅뿅전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그 관련주들이 요거 해당됩니다. 국제교육을 위한 항만과 공항 요거는 잘 안 가요. 있긴 있는데 활주로공사하고 뭐 저기 뭐야 항만 저기 위주로 공사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토목 회사들이 있는데 요즘 이게 아마 잘 안 가요.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을 지원. 이게 뭘까요? 농업 생산성. 자, 어떤 게 해당될까요? 자, 빨리 찍어보세요. 뭐가 해당될 것 같으세요? 농업 생산성 발음이 안 됩니다. 이거는 농업 생산성 제고. 트랙터, 그렇죠. 나 농기구라고 하면 농기구는 호미, 쇠스랑 이런 거, 이게 농기구고 농기계라고 해요. 농기계. 응? 네. 농기구는 바로 잡으셔야 돼요. 농기구는 동력 장치가 있으면은 농기계, 동력 장치가 없이 그냥 할 수 있으면 농기구. 잘 알고 있죠, 그죠? 네. 제 아는 저기 친한 지인 중에 어디 모대학교 농기계학과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들었어요. 농기구하고 농기계 차이가 뭡니까? 그 사람이 얘기해 주더라고. 조교 출신이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해 줘서 동력이 있냐 없냐. 네? 오케이, 농기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이것만 보고 마치죠. 네, 농기계인데 특별히 얘기해 드릴게요. 최근에 비료 관련주들이 못 갔다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니까. 조비 최근에 간 적이 없네요. 조비를 봅시다. 최근에 반등이 세게 나온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남해와 비료주죠. 최근에 반등이 거의 안 나왔죠. 다른 종목도 반등 많이 나왔는데 이건 안 나왔어요. 경농 반등 거의 안 나왔고, 대유 대표적인 비료주가 대유인데 이것도 올라온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왜 안 올라올까요? 왜냐면 국제 농산물 가격을 보면요, 뭐 볼까요? 옥수수 바닥 짚고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 반등 세게? 그러면 저 사료주나 비료주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콩기름 치고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왜 이거 안 보세요? 응? 옥수수, 그 다음에 대두, 자, 콩이죠? 반등 세게 나오는데, 그죠? 비료주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아직 안 올라왔어요. 그럼 대두나 국제 대두나 옥수수 가격이 우리나라 조비나 이 주가를 따라갈까요? 아니면 조비나 대유, 경농 이런 비료업체가 이쪽을 따라갈까요? 당연히 이쪽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 우리나라 종목에는 반영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한마디 했대요. 농업, 식량 지원, 그죠? 농기계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농기계에는 뭐가 있겠어요? 대표적인 게 아이세아텍이겠죠. 조금 올라왔네. 큰 반등은 없죠. 그 다음에 대동기어도 농기계고, 그냥 대동도 농기계고, 들었다 놨다만 해놨네요. 그죠? 네.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대통령 지지율이 안 좋아서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는 내일 좀 보셔야 되겠죠. 옛날 이명박 대통령이었으면 한 방에 상한가 보낼 수 있었는데 그분이 진짜 테마주의 신이었어요. 네. 말을 얼마나 잘하셨는지. 네. 그냥 뭐 말만 하면 진짜 뭐 북한에 한 트랙터 한 3,000대 정도는 그냥 공짜로 줄 것처럼 얘기를 막 했거든요, 실제로. 네. 말을 그렇게 했어요, 진짜. 테마주가 정말 잘 갔어요. 네. 그분은 테마주의 신이었어요, 진짜. 네. 옛날 생각은 나네요. 네. 아무튼 이제 요즘에 뉴스 보면은 맨날 그런 뉴스 나오죠. 전 세계 가뭄, 이상기후, 폭우, 그죠? 네. 그런 결과는 뭐겠어요? 곡물가 다시 올라가고 잘 안 내려오겠죠. 그럼 북한은 점점 더 식량 문제로 힘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나 북한은 뭘 원한다고요? 인민들 먹을 식량이 아니라 돈을 원합니다. 그것도 달러를 원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보수 정권이잖아요. 그러면 뒤로 와서 협상하자 그래요. 돈 좀 달라고. 그거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테마가 형성될 만한 것들은 좀 여러 개 얘기해 드렸는데 참고하시고, 오늘 왜 방송 열었는지 아시겠죠, 그죠? 네, 지금 다 못 끝냈어요. 네, 빨리 얘기한다고 지금 했는데 일단 여기까지 얘기해 드리고, 이제 다 조금 남은 거 있는데 요거는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틀 동안 공개 방송하니까 그때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공개 방송하는데, 공개 방송 때 회원 가입하시면 기간 연장 같은 거 해드리고 하니까 참고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제 지수도 이제 미국도 바닥을 찍고, 그죠? 미국에 여기 보시면 애플 있죠? 애플 이거 주가 보면은 지금 폭등하거든요, 계속. 미국 애플입니다. 거의 정고점까지 다 왔습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 종목들은 안 따라가겠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애플 잘 보시라고 얘기했던 게 어디예요? 여기에요. $140 했을 때. 근데 벌써 $170 여기까지 왔다.
미국 주식도 잘 보죠, 그죠? 네. 미국이 일단은 바닥을 잡고 치고 올라가니까 그러면 미국이 올라간 다음에 우리나라 움직일 거고 관련주도 다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네. 고생들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는 돈 좀 버셔야죠. 네. 밖에서 이제 혼자 계시지 마시고 제 얘기 듣고 손절 안 하고 잘 버티신 분들은 이제 들어와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공개 방송 때 이벤트 하니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어떻게 주제가 괜찮았다 1번 찍어주시고, 네, 여기 유튜브 쪽에 들어오신 분들은 저기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 네. 요즘에 좋아요가 별로 없다고. 특히 녹화 방송 올리는 거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사무실에서 자꾸 뭐라 그래요. 네. 그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무실에서 신경 쓰니까. 네. 내일은 이제 저기 낮에 그 공개 방송 9시부터 시작하니까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네. 시황 설명이랑 종목들 테마주 더 자세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 낮에 회원들 방송하는 것처럼 하는 거니까 네. 들어오시면 돼요. 네. 예, 자, 제 뒤에 지금 김 실장이 방송 준비하고 계시니까 들어가셔서 도움들 많이 받으세요. 그 SMR이랑 그 다음에 여기 대북주 있죠? 종목들 광명전기 아마 이런 거 다 얘기해 주실 거예요. 예? 그게 송전업체 우두머리였거든요. 재룡전기, 광명전기 이런 거, 일진전기 이런 거 있으니까 궁금하시죠? 네, 들어가서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테마주 진짜 설명 잘하십니다. 실제 수익도 많이 이제 내시는 분이고. 네. 자, 그럼 저는 내일 공개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